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중요한 정보가 더 널리 퍼져 한 분이라도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낯선 땅에 정착해 평생을 성실하게 일구어 왔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맞이하는 노년의 삶에서 예상치 못한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건강 문제입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응급 상황은 생명을 위협하는 동시에 평생 모은 노후 자금마저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거대한 재정적 위험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의 편리하고 저렴한 국가 건강보험 시스템에 익숙한 우리 동포들에게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마치 거대한 미로와도 같습니다. 특히 생명이 위급한 순간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처럼 보이는 911분 전화 한 통. 하지만 그 전화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무거운 대가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911에 전화해 구급차를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 원에 달하는 요금이 청구되고 응급실에서 몇 가지 검사와 처치를 받았을 뿐인데 수천만 원짜리 청구서가 날아오는 일은 미국에서는 드물지 않은 현실입니다. 특히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우리 동포 시니어들은 이 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복잡한 서류 앞에서 망설이다가 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결국 제때 하지 못한 말 한마디가 생명은 물론 평생의 노력이 담긴 재정까지 위협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실제 동포들이 겪었던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이 문제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심각한지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뉴저지에 거주하시는 72살 김영호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고열과 심한 어지럼증을 느낀 김 어르신을 보고 놀란 가족은 급히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곧바로 도착한 구급차는 어르신을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고 그는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있는 큰 병은 아니라는 진단을 받아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뒤 집으로 날아온 병원비 청구서에는 무려 1만 8천 달러, 우리 돈으로 2천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당연히 보험이 적용될 것이라 믿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병원 측이 김 어르신을 정식 입원 환자가 아닌 상태를 지켜보는 관찰 환자로 분류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분류의 차이가 보험 적용 범위에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영어가 서툴렀던 가족은 유료진에게 환자 분류에 대해 묻거나 정식 입원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결국 김 어르신은 소중한 은퇴 자금에서 거액을 지출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그 청구서를 받았을 때의 충격이 훨씬 더 컸습니다. 두 번째는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70살 이정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혼자 계시던 어느 날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낀 이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직접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다행히 신속한 치료를 받아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날아온 청구서를 보고 이 어르신은 또 한 번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구급차 이용 비용으로만 무려 3천 달러, 약 400만 원이 청구된 것입니다. 응급 상황이었기에 주저없이 전화를 걸었지만 어르신이 가진 보험은 구급차 비용의 일부만 보장해 주었고 나머지는 고스란히 본인 부담이 되었습니다. 영어가 익숙하지 않았던 그녀는 어떤 종류의 구급차가 오는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볼 경황이 없었고 병원 치료비와는 별도로 이렇게 큰 금액의 구급차 요금 청구서가 날아오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이 어르신은 가슴이 아팠던 그 순간보다 청구서를 봤을 때 오히려 더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라고 당시의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시카고에 사는 68살 박철수 어르신의 경험입니다. 그는 자택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이웃이 911에 신고해 구급차를 불렀고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의료진은 입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여러 검사를 진행했지만 행정적으로는 첫 번째 사례와 마찬가지로 관찰 환자로 분류되었습니다. 문제는 박 어르신이 퇴원 후에도 거동이 불편해 재활치료를 위한 요양원 입소가 필요했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가 입원 환자로 분류되었다면 메디케어에서 요양원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찰 환자였다는 이유로 모든 요양원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몇 주간의 요양원 생활 동안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그의 은퇴 생활비는 예상치 못한 지출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내가 병원에서 어떤 서류상의 환자로 기록되는지가 이렇게 엄청난 금전적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라며 하소연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각각 다른 도시, 다른 상황에서 벌어졌지만 우리에게 공통된 교훈을 줍니다. 바로 911 신고와 응급실 이용 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할 말을 하거나 확인해야 할 것을 놓치면 소중한 생명은 구할 수 있을지 몰라도 평생을 바쳐 마련한 노후 자금은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냉엄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처럼 복잡하고 무서운 미국의 의료 시스템 앞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야 할까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준비해야 할 핵심 전략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입원 환자와 관찰 환자의 차이를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앞선 사례에서 보았듯이 이 두 단어의 차이는 수천만 원의 차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응급실 도착 후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24시간 이상 병원에 머물게 될 경우 반드시 가족이나 보호자는 의료진에게 우리 환자가 입원 처리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찰 상태입니까? 라고 명확하게 물어야 합니다. 만약 관찰 상태라고 한다면 환자의 상태를 근거로 정식 입원 처리를 강력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둘째, 구급차 비용의 함정을 이해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미국의 구급차는 지역에 따라 소방서가 운영하기도 하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회사가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심장마비나 뇌졸중처럼 1분 1초가 시급한 상황에서는 무조건 구급차를 불러야 합니다. 하지만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없는 경미한 부상이나 질환의 경우 가족이나 지인이 직접 운전하여 병원으로 가거나 우버나 리프트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911에 신고해야 한다면 제 보험으로 커버되는 구급차를 보내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셋째, 언어 장벽을 지혜롭게 극복해야 합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수많은 동의서에 서명을 해야 하고 의료진과 빠르게 소통해야 합니다. 영어가 서툴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병원은 법적으로 환자에게 무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I need a Korean interpreter라고 요청하십시오. 이것은 시혜가 아닌 환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정확한 통역을 통해 의료진의 설명을 이해하고 불리한 조건의 서류에 서명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넷째, 내 보험의 보장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등 보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각각의 보장 범위는 천차만별입니다. 내가 가진 보험이 응급실 비용, 구급차 비용을 얼마나 보장해주는지, 입원 환자와 관찰 환자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평소에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내 병원이 어디인지 파악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여행이나 타주 방문 시에는 방문 지역의 네트워크 병원 목록을 미리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응급실과 긴급 케어를 구분해야 합니다. 911 신고와 응급실 방문은 심장마비, 호흡곤란, 심한 출혈 등 생명이 위급할 때 이용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단순 고열, 가벼운 부상, 감기 몸살과 같은 증상은 비용이 훨씬 저렴한 긴급 케어에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실은 기본 검사만으로도 수백만 원이 청구되지만 긴급 케어는 그 10분의 1 수준의 비용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집 근처의 긴급 케어 위치와 운영 시간을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모두가 함께 응급 상황 대처법을 공유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위급한 순간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부모님이 위급할 때 자녀가 혹은 배우자가 위급할 때 서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어야 합니다. 911에 전화했을 때 어떤 정보를 말해야 하는지, 병원에 도착하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가족 모두가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의료 정보를 영어로 적은 작은 카드를 만들어 지갑에 넣어두는 것도 위급한 순간에 큰 도움이 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응급 상황은 언제나 갑자기 찾아옵니다. 하지만 준비와 지식이 있다면 우리는 생명도 지키고 평생 일군 소중한 노후 자금도 지킬 수 있습니다. 911에 전화를 걸어야 하는 순간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넘어 반드시 해야 할 말을 하고 확인해야 할 것을 챙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로운 한마디가 치료의 질을 높이고 미래에 날아올 청구서의 무게를 바꾸며 우리 노후의 안정을 지켜주는 가장 튼튼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바로 이 순간부터 가족과 함께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나의 보험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족들과 응급 상황 시나리오를 공유하며 우리 가족만의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십시오. 그 작은 준비가 위기의 순간 당신과 당신 가족의 생명과 노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안전망이 되어줄 것입니다.